네, 이번에는 폼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보기 폼을 다음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십시오. 기관보기를 좀 일단 열어보고요. 네임 오류가 뜬 거 보니까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폼의 레코드 원반을 기관으로 하라 돼 있어서 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창을 실행하신 다음에요. 모드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을 기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 잠깐 보세요. 가끔 저희가 이제 이걸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걸 선택해야 되냐,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 1번을 선택할 때는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또는 쿼리를 그대로 불러올 때예요. 그대로라는 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 레코드 수가 10개다 그러면 10개, 필드 수가 6개다 그러면 6개, 정렬 안 했다, 정렬 안 한 채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을 누르게 되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필드 테이블을 변형을 하고 그리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누르시면 쿼리 디자인 화면, 즉 QBE 화면이 뜨기 때문에 쿼리에서 했던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는 그대로 불러오는 문제예요. 추가적인 메뉴가 없습니다. 가령 기관 테이블에서 A, B, C 필드만 가져와라, 그런 경우나 A에 대해서 오름차순에서 가져와라, 또는 A에 대해서 중복을 제거해서 가져와라, 그런 멘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3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보일 거예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하나의 레코드가 하나의 폼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폼 전체를 선택하고 기본 보기에 가서 단일 폼으로 해주셔야 되죠. 자,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이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연속 폼인 거예요. 레코드 수가 지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도 하나의 폼만 레코드가 보이게 해야 된다고 하면 디자인에 가셔서 연속 폼을 단일 폼으로 해주셔야 하나의 레코드가 하나의 폼에 보이게 되는 거죠. txt 전화번호, 팩스 번호는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바운딩을 시켜라. txt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로 바운딩을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txt 팩스 번호는 팩스 번호로 바운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올릴게요. 본문 컨트롤에 있는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 같은 탭 순서를 결정하라. 탭 순서를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곳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탭 순서를 가시면 되고요. txt 기관 id, 기관명, 특별시, 국운동,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자동으로 놓으시면 돼요. 자동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트롤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길 때는 위에서 아래로가 자동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 때 같은 연속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 두 방향이 이제 있으니까 자동 순서는, 이건 자동 순서를 놓으시면 되고요.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수동으로 놔야겠다 그러면 여기를 찍고 마우스에서 손을 뗀 후에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수동으로 몇 개만 움직이는 거니까 자동 순서인지 판단하시고, 거의 대부분 자동 순서가 시험 나오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탭 순서라는 것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키보드에 탭키를 눌렀을 때 포커스가 인되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거든요. 그 포커스가 인되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탭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색임 밑줄 특수 효과를 줘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레이블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가셔서 특수 효과가 있어요. 여기요.
거기에서 색인 밑줄을 해라. 그러면은 요걸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이제 하라고 해서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색인 밑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부분 5문제를 지금 풀면서도 이게 진짜 이렇게 쉽게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데요. 예, 이렇게 난이도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일단 뭐 15점을 맞기는 맞았습니다만 뭔가 좀 찜찜한 분위기 네요, 좀. 예. 자, 그러면 이제 VBA 쪽 또는 기타 폼에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회원보기 폼의 txt 전화번호 컨트롤에는 txt 이름에 표시된 회원명을 테이블에서 찾아 전화번호를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원보기 폼의 txt 전화번호 컨트롤에는 이름에 표시된 회원명을 찾아서 전화번호를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해석을 하면 두 룩업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txt 이름에 일치된 이름을 찾아서 그 조건에 일치하는 전화번호를 회원보기 폼에서 표시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에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dLookup의 사용은 dLookup을 쓰시고 여기서는 표시할 필드의 이름을 쓰세요. 대괄호를 될 수 있는 대로 여시고 그래서 여기 같은 문제에서는 필드 이름이 지금 전화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이쪽으로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명이나 쿼리명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테이블을 쓰라고 했으니까 테이블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이름은 회원이 되겠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조건절을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죠.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조건절이죠. 그때 조건절의 구성은 먼저 필드의 이름이 나오고요. 근거가 되는 조건에 참여하는 필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교값이 컨트롤 상자로 이렇게 보통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연산자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라이크도 나오고요. 또 일부 비교인지 전체 비교냐에 따라서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결국은 이 컨트롤 상자를 또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서 분리를 해주는 작업까지 병행을 하시는 것이 한 번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회원보기 폼을 여시고 여기가 비어 있어요 지금. 그죠? 여기에다가 d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원본에다 찍으시고요. 그리고 함수를 글꼴을 좀 키워놓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Lookup을 쓰신 다음에 일단 전화번호를 필드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전화번호를 쓰셔야 되고요. 큰 따옴표를 반드시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이라는 테이블에서 작업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열고 조건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조건절이 이제 어떻게 분석이 되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xt 이름에 표시된 회원명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xt 여기죠. 이름이 되어 있는 이 회원명의 이름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홍길동이 써 있으면 홍길동과 일치하는 회원명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그 전화번호를 표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조건에 참여하는 필드명이고 일치하는 해당하는 동일한 포함하는이 아니면 는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txt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이름이 문자이니까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해주시고요. 큰 따옴표 안에 컨트롤 상자가 들어가면 분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칸 띄고 앰프센터 한 칸 띄고 큰 따옴표를 마무리해서 이렇게 별도의 컨트롤 상자만 나오도록 한 도막
두도막, 세도막으로 분리를 해줘야죠. 그때 앰퍼샌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앰퍼샌드 전후에는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보시면은 이제 수식이 적용이 될 거예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D 함수는 여기에 표시할 필드명이 나옵니다. 표시할 필드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나 쿼리, 작업할 테이블이나 쿼리명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공포에 조건절이 와서 이 조건절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 주는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하시면은 메서드 오픈 리포트나 오픈 폼이나 고투 레코드 같은 메서드에 가셔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일원화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회원보기 폼에서 CMD 보기 단추, CMD 보기 단추를 여기서 찾아볼까요? CMD 폼 보기 단추 여기 있네요. 클릭하면, 즉 여기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줘라. 클릭이라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줘라, 그 말이고요. 그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로 해서 여러가지 동작을 이제 수행하라 이거죠. 기관 보기의 폼을 열고 CMB 기관 아이디에서 지정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 표시하십시오. 매크로로 작성하고 이름은 회원 보기로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매크로로 하라고 했으니까 또 저장까지 하라고 되어 있죠. 매크로 이름까지. 그래서 만들기에 매크로로 가셔야 되고요. 포함된 매크로로 하시면 안 됩니다. 포함된 매크로는 이름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CMD 기간 아이디에서 지정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만, 이게 이제 CMD 기관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관보기라는 폼인데, 기관보기 폼을 다 열어서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지 말고 CMB 기관 아이디에 A라는 기관 아이디 있으면 A에 관련된 것만 보여줘라,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값으로 받아서 여기에 있는 필드명을 이 비교값과 일치하는 것만 보여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분석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폼 열기, CMD 폼 보기를 닫고 이벤트에 가서 이렇게 해서 땡땡땡 하시면은 작살 나는 거죠. 이름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기에 가셔가지고 매크로에 가서 일단 오픈 폼을 써주시고요. 폼 이름을 뭐 열 거니? 기관보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관보기 폼을 열고 폼 보기 상태로 디폴트로 가시면 되고, 필터 이름은 없고요. 웨어 조건절은 여기를 이렇게 쓰시면 좋죠. 일단 기관보기에 있는 폼은 일단 기관 아이디라는 이 필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CMB 기관 아이디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 폼에 있는 거예요. 폼에. 어디 폼이에요? 회원보기.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찍고 폼에 가서 로드된 폼에 가서 회원보기에 가서 CMB 기관 아이디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매크로를 작성하실 때는 이제 폼의 풀경로를 써주는 건데요. 특히 여기에 있는 FORMS, 이게 이제 폼의 컬렉션, 폼들이다, 그런 의미를 지녔고요. 느낌표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할 폼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작업하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느낌표를 하고 컨트롤 이름. 이런 식으로 요 세 개가 한꺼번에 나와서 비교값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매크로의 작성 방법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앰퍼샌드랑 결합해서 만능 문자를 사용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종료를 하면 저장하라고 할 거죠. 그래서 회원복이라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삼각형을 눌러서 회원보기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필터링 돼서 기관이 열리는데 AA02만 열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차피 이왕 내친 김에 이렇게 매크로도 해봤으니까요. 땡땡땡 코드 작성기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o cmd 매크로 펑션을 받는 개체죠. 오픈 폼 이렇게 하시고 한 칸 띄고 폼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보기 컴마 하고요. AC 노멀 이게 폼 보기 상태니까 생략해도 AC 노멀인데 써줘 버릇 하겠습니다. 필터는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웨어 컨디션에서 조건절을 이렇게 써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조건절 쓰시면 안 되고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기관 보기를 열 때 다 열지 말고 CMB 기관 아이디에 일치하는 기관 아이디만 열어라. 그러니까 기준의 조건에 참여하는 필드명은 기관 아이디고 일치하는 는 쓰시고 CMB 기관 아이디와 같은 그리고 CMB 기관 아이디는 즉 기관 아이디가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하고요. 얘를 분리를 해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은 돌아가죠. 다른 걸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것까지 에러를 제어하는 것까지 좀 해주셔야 돼요. 왜 에러를 제어하는 거를 해주셔야 되냐? 만약에 CMB 기관 아이디가 비어 있으면 일치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폼이 빈 폼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어를 해서 비어있는 폼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if를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 외워두세요. 이진어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CMB 기관 ID 얘가 비어있으면 된 이진얼은 널 값을 가지면 참을 표시하고 널을 갖지 않으면 false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널 값이면 이 말은 비어 있으면 msg box를 써서 콤보 상자에서 값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VB 크리티컬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ELSE 즉 널이 아니면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AND IF로 마무리를 해주는 이렇게 오류 처리 문구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즉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 콤보 상자가 값을 선택해서 삼각형이 선택이 되면은 제대로 항상 나오는데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즉 비어있는 값일 때는 에러 처리를 메시지 박스로 뱉어주고 else 비어있지 않은 경우 즉 선택한 경우라고 하면 얘를 실행을 시켜라 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널이다 빈 상태다 그러면 오류 문구 날리고 얘가 널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do cmd 오픈 리포트 해라 이 말이에요. 오픈 폼 해라. 이러한 형태가 바로 널인 경우 아닌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좀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돌아가요. 돌아가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열면은 이렇게 거기다 이제 VB 크리티컬까지 집어넣어서 실행되지 않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